안녕하십니까. 왕대박 오늘 경마 다이너마이트 사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엑스파일 정필봉입니다. 2014년 11월 14일자 금요일자죠. 이번 주에 그 한파주의보까지 내렸어요. 저 오전에 날씨가 오전 밤으로 낮에만 조금 날씨가 뭐 조금 약간 따뜻한 기온, 많이 춥습니다. 마필 컨디션 변화 많이 옵니다. 이럴 때. 그리고 이제 훈련 상태도 이런 때일수록 이제 좀 더 강도 높게 가져가는 마필도 있고, 이럴 때 추울 때 마방에서 또 신경 덜 쓰는 그런 마방도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보셔야 되고, 오늘 예정된 경주가 부경 11개, 제주 4개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래요. 저 사이상이가 보는 바에 따르면 오늘 한 7개 정도 경주에서는 1등이 됐든 2등이 됐든 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필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그러니까 부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4개 정도에서는 불안한 축이 있다. 불안하고 위험하다.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는 저 중배당 포커스지만 4개 정도 경주에서는 분명히 중고배당이 나온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 부경이 기수들끼리 좀 나눠 가졌죠. 승수를 골고루 나눠 가졌어요. 그 이유가 능력 기수들, 유현명, 김영건, 조성모이 타솔로 올라왔었죠. 대통령배 뛰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은 다 내려갔어요. 지난주만 좀 군웅할 거, 그 전주까지 계속 몰아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주는 제가 판때기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유현명 기수가 87승으로 다승 랭킹 지금 1위예요. 근데 승수가 김영군 기수가 80승, 7승 차이예요. 올해 한 3개월 정도 용군이가 공백이 있었죠. 몰아치기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다승 레이스는 끝나지 않았고 결국은 승자는 저는 용군이 될 걸로 보여지고, 오늘 전체적인 편성에서 현명이 용군이 굉장한 둘이 거의 뭐 강공은 필연으로 보입니다. 근데 현명이나 용군이가 들어가는 게임은 중저배당 많을 걸로 보여지고 8마리씩 타요. 7마리, 유현명 기수 7마리, 김영군 기수 8마리. 자, 그리고 최기준 기수가 8마리를 탑니다. 근데 최기준 기수가 타는 말들이 좀 아삼무사한 마필들 아시죠?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들 많이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은 최기준, 인기 많아 능력 많은 현명이나 용근이가 선전할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번 주에 벌써 경남 도지사배가 있죠. 5억 원짜리. 일요일자 있는데 이역 기수가 오늘 2마리, 옥성 기수가 2마리, 승훈 기수가 2마리 타요. 이런 기수들이 이제 타는 그런 마필에 대해서도 이제 혼전도가 가중된다는 거 아시고, 그런 기수들이 타는 마필은 유심히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 중배당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분명히 중고배당 게임도 4개, 5개는 저희들이 확실히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 필봉 선생께서 뭐 간단하게 덧붙이시죠. 이번 주 경마가 아무 말씀 다 하셨는데 제가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인기 마필들의 선전이 이제 기대가 된다. 또 지금 준비해온 과정 자체가 인기 마필, 능력 마필들이 훈련 상태가 상당히 좋고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아마도 안 가면 모를까. 자, 승부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인기 마선에서 거의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정된 승부 경주는 저 사이상이가 1경주를 오늘 첫 번째로 승부 경주로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메인 승부는 제가 8경주 1경주 군자금 배팅약 만들고 8경주 한번 힘을 제대로 실어볼 생각인데, 우리 정필봉 선생은 7경주 9경주 7, 8, 9경주를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 깊게 살피시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1경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이상이가 최근에 1경주 승부 경주를 많이 가져가죠. 한 경주가 빼고 최근 3주간 승부 경주를 가져가는 경주는 배당과 장관을 맞췄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뭐 금토일 합쳐서 18개 뭐 아쉬운 경주가 많았죠. 특히 이제 대통령배 가장 아쉬웠는데 1, 2, 3등을 다 맞춰놓고도 뭐 쌍대가리 베스트 캠핑과 경부대로 쌍대가리 주고도 한강의 이점을 2등으로 줘서 뭐 여러분들이 복주로 사신 분이야 다행이겠지만, 아무튼 이번 주는 뭐 20개 이상 적중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1경주로 승부 경주로 가는 이유는 한마디로 여기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딱 무적천하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올대가리 올라와 있어요. 김태형 기수죠. 이 마필 데뷔전에서 선행마 없는 판때기에서 1번 게이트에서 밀고 나간 거예요. 선행하고 밀고 나가는 건 틀려요. 선행마 없을 때 밀고 나가는 거고 말이 총알처럼 튀어나가는 거. 영화 총알탄 사나이 아시죠? 절대로 제가 볼 때 무적천하 선행 못 봤습니다. 그때 선행하고도 다습줄에서 잡혔어요. 얘를 현재는 7, 80은 꺾습니다. 얘를 절대로 그냥 여유있게 이길 마필이 한두가 있어요. 1세 때 이제 구매를 해놓은 말인데 그 마필에 대한 사연을 알고 있습니다. 무섭게 치고 나갈 겁니다. 아마 이유익권하고 제가 볼 때는 최소 4, 5마신 그대로 꽂았다. 예, 정확하게 히스토리 누가 마주가 누구인지 마방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번 주에 마주 조교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 마필을 어떻게 사게 된 말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놈은 막말 무적천하고 붙여도 예 10배 이상입니다. 여타마필하고 붙이면 2, 3, 4, 50배 예 9까지 나옵니다. 저는 무적천하 그리고 일본마 금포 환타지 상당한 인기 모읍니다. 무적천하 금포 환타지 자 그리고 인기를 모으는 예 7번마 명원 라이언과 3번마 애플 오브 아이까지 네 마리가 사두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한마디로 땡큐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1, 2, 3, 7 중에 한두 마리를 뒤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두세 마리는 잘라버립니다. 왜? 아나짜리 또 2마리가 걸려있어요. 제가 노리는 마필 얼마나 사이사이가 예, 제 특별 관심마에 대해서 권리마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스토리를 알고 있는지 그 말에 붙여 먹으면 제대로 돈이 되는지 신마 승부는 신마 경주는 어떻게 제대로 때려야 된다. 승부 의지를 알고 마필 사이즈를 알고 사연과 내용을 알면은 신마 경주는 의외로 예, 소득이 짭짤 소금기가 짭짤하듯이 짭짤한 그런 파트이다. 자신있게 일경주 배팅 자금 군자금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고 경마 예, 호언장난 못하지만 예, 자신있게 확신있게 여러분께 믿음을 현장에서 심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경주가 그림이 이래요. 예, 6번마 골드라인 매니피 새끼예요. 옥성 기수가 타죠. 일본 오이경마장에서 예, 뭐 초반에 예, 서울경마들 다 꼴찌했어요. 예, 아, 골드라인 예, 옥성 기수 갔었는데 이 매니피 새끼인데 이번 경주는 뚜렷한 선행마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6번 골드라인이 데뷔전에서 보여준 걸음이라면 이번 스타트 늦발 늦추이하면 골드라인은 그냥 왔다. 그냥 왔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왔는데 다만 올라오는 말이니까 쌍대가리까지 공략은 위험할 수도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리면서 5번 비더 넥스트나 7번마 트렌드 세터 예, 8번마 비격고까지 많이 팔려줄 것 같은데 한번 요놈을 한번 살펴봤으면 여러분들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5, 6, 7, 8이 인기마지만 다 스타트가 안 되는 말이에요. 선행은 제가 볼 때 1번 미래스타나 2번마 금포 퍼펙트가 맞는데 특히 최근에 조성군 기수가 기습을 잘하죠. 금포 퍼펙트를 이번 경주 어쩌면은 예 쌍대가리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습 선행이면 좋은 말이다. 요즘 날씨도 차갑고 그러면 모래가 좀 딱딱해져요. 금포 퍼펙트 성군이를 괜히 태운 게 아니다. 저는 이번 경주 6번, 2번을 예 꼭꼭꼭 떼지 마시라. 예, 그런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필봉 선생은 뭐 6번은 인정하실 것 같고 그게 어떤 마필 보십니까? 예, 저는 뭐 2번 금포 퍼펙트도 좀 재밌어 보이는 마필 맞습니다만은 7번 트렌드 세터가 이번 경주 이 골드라인의 입상 파트너로서는 제격이 아닌가 싶어요.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자 직전 경주 지봉사랑에게 물론 신맛이 지긴 했습니다만 그 트렌드 세터가 못 뛴 게 아니죠. 지봉사랑이 워낙 잘 뛰었고 센 말이었기 때문에 트렌드 세터 자 이번 경주 또 한번 입상권에 강력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세력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선입투심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뚜렷하게 선행 먹었기 때문에 금법 퍼펙트와 트렌드 세터 이 두 마리가 아마 선행 경합을 선행 각축전을 펼치면서 선두권에서 누가 먼저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입상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경주는 뭐 아주 큰 배당이 나올 그런 편성은 아닙니다. 우리 필봉 선수도 얘기했지만 골드라인은 일단 입상에 한 자리 거의 왔다가 보여지고 트렌드 세터 이제 저 배당으로 배당을 인정한다면 트렌드 세터 그리고 어느 정도 배당을 노리신다면 금폭 퍼펙트를 한번 주의 있게 살필 필요가 있다. 주의 있게 살피지 못하거나 승부 의지에 의문이 드신다면 저희들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게 전문가니까요. 자, 3경주를 바로 들이대겠습니다. 거리는 1200m 국산 5군 경주 10마리 뜁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4분마 라운제니스는 그냥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이마필, 이제 김길중 나방, 시규진 기수 승부 카드죠. 데뷔전에서 이 정도 뛰었으면 7만씩 않았어도 상대가 그때 좀 셌어요. 다만 뭐 이런 경우에도 이마필이 스타트 능력이 되는 말이 아니니까 쌍으로 공략하지 말라. 축은 라운제니스가 맞다. 뭐 선행은 1번마 끝판대장이나 맨 외곽에 있는 김정은 기수의 마하브라보 쪽에서 노릴 걸로 보여지고 중후미권에서는 첫 시대 기수 최강 파이터와 9번마 대지의 물결 정도가 노릴 수 있어 보이는데 저는 일단 라운제니스는 뭐 1, 2등 안에 보면서 뭐 그중에 아나짜리를 볼 수 있는 말은 저는 9번마 대지의 물결이 직전에 스타트는 실패했어도 뜻발했죠. 끝걸음이 굉장히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용근이가 가을 독사처럼 독이 올랐는데 대지의 물결은 3등만 해도 재밌다는 생각입니다. 자, 라운제니스를 우리 그 정필봉 선생도 충나로 보시는 것 같은데 뭐 그 이외에 저는 배당마로 대지의 물결을 그리고 고객들께 설명드렸는데 반말에도 재밌는 거 없습니까? 저는 6번 마필 스카이선이 휴양만데요. 자, 터지면은 6번 스카이선이 이번 경주 배당을 내줄 수 있는 세력이 아닌가 싶어요. 500km가 넘어가는 거부의 마필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 탄력감, 스피드감이 상당히 좋죠. 오히려 이 스카이선 것처럼 등치가 있는 마필들은 단거리보다는 중장거리에 좀 유리한 이러한 마필들인데 자, 이 1200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데뷔 당시만 해도 힘이 좀 없었고 마필이 완성도에서 좀 떨어졌는데요. 이제 휴양을 가서 다시 마필을 푹 쉬게 만들면서 재정비했죠. 다시 한번 마필을 만들어서 자 다시 이제 그 주류에 나왔는데 자 상당히 마필의 완성도가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인 그 걸음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번 스카이선 터지면 6번 스카이선이 이번 경주 배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저나 필봉 선생은 라운 제니스는 가장 입상이 유력하고 이제 끝판대장 최강 파이터 마하브라보 연승불패 이런 말들 그 배당판이나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안 나와 있는 말 두 마리를 지목을 했죠. 배당 내면 얘들이다. 6번마 스카이선을 지목했고 저는 9번마 대지의 물결을 지목을 했습니다. 바로 4경주로 가겠습니다. 4경주도 뭐 길게 설명드릴 그런 판때기는 아니고요. 일단 1번마 랜디 웬유아 이 말은 그냥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거리가 1300이죠. 그냥 선행으로 한 바퀴 돌려요. 그러면 우리 필봉 선생은 어떤 견해를 좀 이따 물어봐야 되겠는데 저는 미스터 질주로 그러면 위험하다 봅니다. 거리경도 없는 데다가 선두권 붙인다 해서 일단 선두권 장악을 랜디 웬유아가 나가기 때문에 대길 마범까지 올라온다고 확신이 들어요. 유연명이기 때문에 물론 유연명 기수의 승부 의지 현장에서 체킹 가능하지만 8번은 현재는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불안하게 보면서 자, 이번 경주에서 저는 그 웬유아에 한 마리 정도는 꼭 안고 가달라 하면은 그 김남성 기수가 기수한 최순자 마주 최순자 마주 마필인데 4번마 두 마리를 내보냈죠. 두 마리씩 내버릴 때는 뭔가 승부 걸리는 놈이 있어요. 6번마 월드 히어로가 걸음이 이제 때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마필이 원래 끝걸음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직전은 순발력도 좋아진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1번 놓고 6번은 꼭 안고 가달라. 그리고 8번은 불안할 수 있다. 저 소견을 밝히는데 우리 필봉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레디웬유아는 축으로 인정하고요. 뭐 지금 6번 월드 히어로나 8번 미스터 질주는
인기마로 팔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는데 이번 해상풍이 자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은 없죠. 데뷔한 이후에 두 번의 경주를 치르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승부수를 던져보질 않았습니다. 안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번 해상풍 이 주행 검사 때 1분 02초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능력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1분 02초라는 아주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있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해상풍이 지금 그 실전에 들어와서는 같이 뛰었던 상대들이 너무나 강했었죠. 스파이캡, 바레츠 마린, 폭풍 최강 이렇게 그 강한 상대들 또 레이스가 빠른 경주에서 결국에는 이 해상풍이 유현명 기수, 조성공 기수 또 두 능력 기수가 기승을 해서 외곽을 돌 수밖에 없었고 또 상대가 상대인 만큼 승부를 세게 가져가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이번에는 이번 해상풍이 송경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기수는 좀 약해졌지만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났다. 그렇다면 여기서 해상풍이 상대할 수 있는 세력 레디 웬유와 요 말 외에는 상대할 상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해상풍이 요번 경주 레디 웬유와 함께 동반 입상을 노려본다라면 아주 좋은 결과물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주의 세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부산 4경주는 4번마 레디 웬유와는 웬만하면 그냥 맞다. 두 사람의 의견이 동의를 했고 우리 필봉 선생은 해상풍 쪽을 보자. 그리고 이제 저는 6번마 월드 히어로를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두 마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번마 미스터 질주는 위험은 불안한 대길 막고 일수가 있다. 그런 언급을 드렸습니다. 바로 5경주로 가겠습니다. 거리는 1200m 국산 4군 경주죠. 향운적 가장 많이 뛸 말이 그 10번마 베터된 유죠. 베터된 유인데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라이스 마방 있죠. 다나카 기수죠. 외인 마방의 외인 기수. 요즘 특히 이 부산 경매판에 보면은 후지가 지금 갈비뼈에 나가서 쉬고 있는 상태. 지금 노주무가 왔는데 요즘 노주무가 완전히 거의 이지메 수준의 왕따 수준의 그런 선두권에 붙이면 바로 앞으로 뒤로 가로막고 넘어서고 아주 난리들을 치는데 이게 외국인 마방, 외국인 기수 베터된 유가 이게 상당히 견제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놓고 사는 저는 그림은 좀 덜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임금만 마방, 직전 경남 신문배 같던 이마필이 이제 인기수는 2위 정도 올라갈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마필이 오히려 그 대항마로 좋다. 선행 선입이 어느 정도 순발력 지구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이마필 놓고 베터된 유, 최고 인기마 그리고 탐나행운 팔릴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마리를 꼭 주시를 했으면 이마필은 꼭 웬만하면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마필이 바로 11번마 우승최강이에요. 현명이가 타던 말을 지금 용근이가 이제 바꿔 탔는데 김남중 마방. 맞아요. 서대도 언급했듯이 용근이가 지금 가을 독사처럼 독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필로 용근이 대하시라면 선행으로 밀고 나갈 수 있고 또 이마필이 능력검사에 보여줬던 최고는 크지 않은 말인데 이 끝걸음도 상당히 있던 말이에요. 용근이 기승술이라면 우승최강도 인기도는 밀려있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저는 남해의 대왕 베터된 유 탐나행 싸움에 베터된 유는 위험 요인이 분명히 견제를 받아야지. 분명히 견제를. 그래서 남해의 대왕 놓고 우승최강은 꼭 안고 가시라.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필봉 선생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번 경주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 마필 이 3번 탐나행운을 좀 관심을 갖고 싶어요. 지금 1조 백강렬 조교사가 지금 신마 승부가 상당히 강해졌고요. 또 신마 수급이 잘 되면서 지금 좋은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부러질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봐줘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3번 탐나행운도 여전히 마필 컨디션 짱짱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 탐나행운이 또 3번 게이트에서 선두권 한 3선 정도 붙어만 준다라면 충분히 또 좋은 결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대통령배까지 최시대 기수가 서울에 와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최시대 기수의 그 기분 이 상승세는 아주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3번 탐나행운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게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결과적으로 인기도 이제 인기마 3번, 예, 탐나행운 6번마 남의 신화, 예, 10번마 베터데뉴 인기마 중에서는 이 세 마리, 그리고 약간의 비인기권이지만 예, 11번마 우승체감까지도 예, 꼭 챙기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바로 육경주로 가겠습니다. 육경주가 거리가 1400m 국산 4군 경주죠. 다소 뭐 싱거운 경주가 될 수 있는, 예, 절대로 두 방 이상 넘기면은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적중을 해도 환수가 안 나오는 뭐 그런 판때기를 일단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백광열마방, 예, 금방도 우리 그 정필봉 선생이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예, 부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죠. 예, 매니피 새끼예요. 그 전경주도 탐나행운이 비가 새끼거든요. 예, 일단 이거 매니피 새끼인데 영천에 있어. 직전에 이제 거리적인 문제는 없었는데 이때 그 앞선 주로가 좀 예, 조금 예, 무거웠어요. 그래서 의외로 강자의 질주한테 일격을 당했는데 약간의 뭐 단학가 기술 뭐잘 탄 것도 있지만 영천에 있어 이번 뭐 이 말을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판때기에서는 예, 영천에 있어의 예, 임충지의 마주 그리고 김영관 마방, 예, 이 마주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용군 기수 그냥 무조건 거의 용군이 태우는데 그만큼 강공을 즐겼다는 거예요. 예, 신세계 파티가 좀 악백기는 있지만 최근에 악백기도 많이 순치됐고 이 두 마리 그리고 리비어 자마들이 좀 늦대면서 서서히 뚝심으로 차는 마필이 많거든요. 이 두 마리 싸움, 뭐 그 위에 꿈의 한 발이 좀 팔리겠지만 이렇게 영천에 있어놓고 신세계 파티가 꿈의 한 발이 팔려요. 대길 준대길로. 근데 이 두 구멍 다 가지고는 돈이 안 돼요. 저는 이번 경주 그런 의미에서 영천에서의 신세계 파티 오히려 삼복승을 권하고 싶은 말, 그 중에 한 마리, 예, 집자감은 5번만 익스트림 호크를 예, 집어보고 싶어요. 이런 판때기에서는 한번 1번, 2번, 3번, 2번은 분명히 1,3등, 1, 2등 안에 들어가요. 그따서 꿈의 한 발이 무조건 2, 3등 한다는 보장은 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동안 승부를 못했단 말, 오히려 이럴 때는 승부, 나머지 마필들 영천에 있으나 신세기 파티한테 시대나 용군이한테 꼬랑지 말아요. 그러면은 얘들은 승부가 없고 차라리 그동안 배고픈 애들, 배고픈 마방, 예, 그 마방에 월세 밀린 애들, 밥값 줘야 되는 애들, 그 중에 한 마리로 저는 익스트림 호크를 지목하는데 우리 필봉 선생도 이번은 차라리 어차피 3번, 2번이 인정된다 하면 예, 복연식에 삼복식에 붙일 수 있는 마필 하나 더 추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저는 삼복식으로 붙인다면은 일조 백광열 주교사가 자 머리 팔리는 3번 영천에 있을 꺼내놓고 또 1번 버닝 크라운이라는 마필 꺼내서 비인기권으로 아주 팔려줄 것 같은데 이 부산 경마장이나 제주도 경마장 우리가 지금까지 뛰어왔던 거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요. 두 마리 마필을 꺼내놓고 덜 팔리는 마필이 승부를 해서 3짝 갖다 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지금 무슨 얘기냐? 우승은 못하더라도 또 2등은 못할지언정 3착은 갖다 대서 상금 좀 두둑히 먹자. 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경주도 이 1번 버닝 크라운이 인게이트 2점을 살려본다라면은 지난 9월 14일 날 최규준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듯이 자 이번 경주 1,400으로 거리가 늘었지만 뭐 직접 뛰어봤으니까요. 1번 버닝 크라운이 3착만 갖다 대준다면 아마 영천에 있으나 아니면 2번 신세계 파티와 함께 또 중배당 한 10배짜리는 좀 맛있게 10배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인기수는 4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 5배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대끼 10원짜리 배당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1번 버닝 크라운을 한번 삼복식으로 한번 노려보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은 왜냐하면 생각이 듭니다. 3번, 2번, 9번이 한 3배짜리 삼복승, 3번, 2번, 1번이 4배, 5배 정도. 그래도 뭐 점배당보다는 낫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익스트림 호크는 좀 배당이 꽤 되니까 한번 그렇게 언급을 드렸던 거고, 예, 바로 7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7경주는 예, 오늘 뭐 제가 1차 승부처를 2경주로 갔는데 우리 필봉 선생 예, 오늘 첫 번째 승부경주라니까 예, 그 출사표를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혼합 상군 1,400m 경주입니다. 이 11두의 마필이 출전했는데 이번 경주는 축이 있는 경주예요. 7번
오웬 스포춘이죠. 이 마필이 최근에 2연속 우승을 거머쥐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여전히 마필 컨디션이나 상태 짱짱하죠. 그렇다면 능력에서도 근소하게나마 기타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앞설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라는 판단이 있을 정도인데요. 자, 유현명 기수가 이번 경주에 7번 오웬 스포춘을 가지고 선행이면 더 뛰어줄 것 같고요. 선행이 아니라 선입으로 나간다 해도 마지막 뒷심 싸움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축은 있기 때문에 7번 오웬 스포춘에 붙여서 후차권만 잘 노려보면 되겠죠. 이 후차권을 노리는데도 많은 마필들이 이 우승권, 입상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뭐 강공은 필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경주에 자, 이 7번 오웬 스포춘과 함께 입상권에 도전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 과연 마방에서의 승부 의지는 얼마만큼 올라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훈련시킬 때 모습을 보니까 승부는 제대로 걸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스피드와 탄력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7번 오웬 스포춘에 붙여서 제대로 된 승부라, 제대로 된 한방 승부를 한번 때려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배당에 관계없이 자, 이건 찍어먹기 승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번 7경주에서는 오웬 스포춘에 붙여서 자, 4배가 됐던 아니면 10배 그 이상이 되더라도 우리는 본대로 느낀 대로 또 공부한 대로 공략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팬 여러분들과 함께 부산 7경주에서 배당 승부, 아니 한방 찍어먹기 승부의 진수를 유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7경주에서 우리 필봉 선수의 찍어먹기 필살기를 좀 기대합니다. 자, 그 돈에서 확실히 찍어지면은 저 사이상이가 자, 오늘 8경주가 재밌어요. 네, 판때기가 저는 제일 재밌게 봤어요. 그러자마자 이제 제가 이제 각종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죠. 제가 잡은 마번이냐 그 마필에 대해서. 그러더니 1번마 벌마소년과 3번마 강자질주, 6번마 플레인캠프 이렇게 3마리가 인기도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오늘의 단 하나뿐인 특급 메인으로 정했습니다. 왜? 벌마소년, 물론 매니피새끼 걸음변환 나오고 있죠. 1번 벌마소년 선행감 재밌어요. 단학각이 있어요. 강자의 미소, 직전 걸음 좋았고, 두 마리가 선두권 놔둘 거예요. 근데 거리 경험이 없어요. 벌마소년도 선행 나간다는 장담이 없어요. 서성기수 타죠. 매니피새끼지만 아직 힘이 좀 덜 찼어요. 그리고 플레인 캠프, 이거 벌써 제가 많이 잘라드렸죠. 계속 잘라드린 말이에요. 왜? 19조인데도 자신이 있어요. 제가 왜 잘랐는지 그 사연과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유모, 김목이 써고 뭐 19조 또 하나 뭐 30조 만큼은 제가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6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아니 이걸 대가리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노리는 쌍대가리 따로 있습니다. 얘들 이번 다 노가웃 시키겠다고 아주 작심한 마필이 제대로 이번은 안장까지도 바꿔가지고 제대로 갈길 태세인데, 한마디로 갈기면 그냥 쌍대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안 갈겠어요. 이런 판때기를 기다려온 말이 있어요. 이 배당을 잡는 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훈련 시간이 좋아진 마필, 그리고 숨겨진 마필, 걸음이 이미 만들어진 마필.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런 판때기를 아예 작심하고 안성맞추란 말이 있어요. 이런 판때기를 때리기 위해서 기다려온 마필이 목매고 제가 그 마필을 지금 7, 8개월째 추적을 해왔는데 이번이 딱 타이밍이 걸렸습니다. 경주도 느리게 진행되겠다가 그냥 까먹었다. 저는 이번 경우 팁을 드리면 벌마소년, 강자질주, 6번마 플레인캠프 중에 한두 마리 잘라버립니다. 한두 마리를 뒤로 안고 갑니다. 그러면서 9번 필코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 길어졌고 이번 별로 상태 별로예요. 1번, 3번, 6번, 9번이 사두마보로 올라왔던데 4마리 중에서 2마리 뒤로 완전히 잘라내고 2마리는
뒤로 돌려보내고 제가 노리는 쌍대가리에 또 안원짜리 딱 걸린 게 있어요. 예, 그놈 한방 주력입니다. 예상 배당 50배 100배짜리 주력 한두 방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자, 사이상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고배당 저격수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저격수 누군지, 사이상이가 얼마나 복병원을 잘 잡아내는지, 숨겨진 마필 보물찾기 1호가 사이상, 일명하여 이번 경주 사이상이 노리는 터지면 이놈 다이너마이트 놓고 사정없이 불질러 버리겠습니다. 제대로 점화만 되면 마사의 금고 박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8경주는 제가 메인 승부로 가고, 9경주가 바로 이제 연타로 우리 필봉 선생의 메인 승부인데, 우리 필봉 선생 메인 승부에 대한 출사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구경주, 국산 상군 1400m 경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배당은 1400에서 나온다. 물론 1400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당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배당이 잘 나오는 경주, 거리가 1400이죠. 그만큼 지구력이 있는, 또 힘이 있는 마필이 유리한 경주가 바로 1400m인데, 이거 구경주를 자 필봉이가 보면서 요번 경주에 무조건 노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걸음의 변화를 보인 마필이 있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무조건 노리고 갑니다. 4번 덕지가 승군전 경주거리 1400, 물론 1500까지 뛰어봤던 경험이 있고요. 또 1400 입상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승군전이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 훈련시 걸음을 놓고 봐서는 이번 경주는 무조건 가야 된다. 무조건 승부 타이밍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마필이 이번 경주 과연 13번 싱그러운 아침이 될 것이냐, 아니면 12번 금포엔젤이 될 것이냐, 이제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되겠죠. 4번 덕키가 승군전만 아니었다라면 덕키를 놓고 그냥 때리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승군전 빠지면 덕키가 빠져주는 순간 우리는 대구라 할 수 있는 찬스다. 그렇다면 4번 덕키를 축으로 놓고 때리면 안 되겠죠. 4번 덕키가 5번 유성 파이팅과 함께 동반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인기마기 때문에 그런데, 유성 파이팅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직전 경남신문부의 대산경주에서 아쉽게도 3차를 차지한 마필인 만큼 많은 인기를 얻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복병을 놓고 공략을 할 때는 인기마 반짝이 팔리는 4번, 5번, 5번, 4번 두 마리 마필 노리기보다는 오히려 구멍수를 한 군역 더 늘려가지고 간다 해도 충분히 환수로서 또 높은 배당으로서 항구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무조건 이거는 배당 승부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주거리 1400m, 또 1400에서 좋은 걸음, 좋은 끝걸음으로 인상 깊은 모습을 남겼던 그러한 마필이 있다라면 당연히 세게 볼 수밖에 없고 노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필은요, 우라가짐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필봉이가 볼 때는 분명한 무슨 힘이 차 있고 컨디션이 좋아져 있을 때 갈 때 가야 된다. 요럴 때 한번 땡겨놓고 안 가면 이 마필은 바로 아웃이다. 즉 투주권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운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경주 힘도 차 있고 또 걸음의 변화가 뚜렷하게 찾아와져 있는 마필을 축으로 인기마를 공략하면서 이번 구경주 오늘 금유경마 하이라이트 승부로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멋지게 항구라 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필봉 선생, 한다면 합니다. 우리 특전사 출신이라서 깐다면 까요. 뭐 가지고도 밤소리 까라면 까요. 제가 까라면 안 까요. 우리 필봉 선생 한번 만나서 멋지게 항구라 하시고, 10경주로 가겠습니다. 10경주가 거리가 1500m예요. 1500m인데 이번 경주도 인기마 어떤 포커스를 인기마 접전 구도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두 마리 양강이 있는데 배당판도 그 양강이 잡아 막는데 거기에 빈틈이 생길 걸로 보시냐, 이제 그런 차이에 따라서 배팅 포커스를 살려야 된다. 14마리 혼전을 가장한 저배당 게임일 수도 있어요. 왜? 1번마 우승질주 서승훈 기수죠. 9번마 신데렐라맨.
자, 먼저 올라오기는 우승질주가 먼저 올라왔죠, 2군에. 예, 근데 신데렐라맨이 지금 아주 뭐 급상승세. 예, 5연속 지금 입상 중이에요. 신데렐라맨. 예, 이 최고도 좋은 말이고 울줄리 정통마방이죠. 그리고 마방 승부나 이렇게 승부 의지에 대한 똑같이 이제 간다고 나왔을 때도 30조에 대한 믿음, 1조에 대한 믿음, 약간의 차이가 온도 차이가 느껴지죠. 예, 30조는 까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1조는 3분의 1 정도는 가끔 역수수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 지금 보여준 거는 비슷할지 몰라도 향후 더 보여줄 거라면 신데렐라맨이 저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 이미 어느 정도 뭐 파악해 놓은 건 있는데 뭐 치구도 이 말이 훨씬 전 좋고 조성민 기수 신데렐라맨 우승질주 싸움에 저는 신데렐라맨 쪽에 한 표를 더 주겠습니다. 물론 동반 입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마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필봉 선생한테는 어느 쪽에 더 힘을 주는지를 한번 좀 이따 물어보고요. 저는 이제 신데렐라맨 쪽에 힘을 주고 우승질주를 동반 파트너로도 보면서 빈틈 생기면 한 마리를 지목을 하고자 합니다. 한 마리를 보고자 하는데 그 송경기수의 통합이용이란 말 있죠. 예, 송경기수의 통합이용.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통합이용이 또 지금 이번 경기수로 제대로 또 안장까지 현종이로 계속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 되니까 지금 이번 훈련장 들리고 이제 경륜 태웠는데 이마필 여러 마리가 또 팔려요. 뭐 1, 9번 빼고도. 그래서 이제 8번마 통합이용 정도 한 마리 정도를 이 자리에서 더 드리고 현장에서는 뭐 여타마필 한번 치킹을 할 생각인데 우리 필봉 선생은 1구 중에서 어느 쪽을 좀 강하게 보시는지 그리고 빈틈이 생기면 통합 영웅에 또 어떤 말을 한두 정도 더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데렐라맨 우승질주 그렇죠. 최저배당입니다. 문제는 이제 신데렐라맨이 자 지금 현재 연속 우승을 거머쥐고 있는데 자 주행 검사를 하고 휴양을 갔다 온 이후에 아주 거리가 좀 많이 남고 있죠. 뭐 직전 경주는 또 1800에서도 와랭고를 오마신을 이겼던 그러한 그 괴력을 뽐낸 만큼 이번 경주 또 한 번 승부 타이밍이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30조 울줄리 조교사 마방의 승부 패턴이죠. 바로 이 조교 패턴을 읽으면 승부를 알 수 있다. 이번 경주 데뷔한 신데렐라맨의 조교는 직전 경주에 비하면 훈련 강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차 잘못하면 이번 경주의 승분전이라는 점을 핑계 삼아 신데렐라맨이 한 박자 쉬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필봉이는 연구를 했고요. 오히려 신데렐라맨과 함께 동반 입상을 할 수 있는 우승질주가 인게이트 2점 또 최시대 기수 직전 경주는 임팩트와 죄송합니다. 서승훈 기수 직전 경주에 이 최시대 기수가 자 우승질주에 기승을 해서 자 아쉬운 3차기였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임팩트 타깃히트라는 강자와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우승질주가 3차권에 머무는 것도 상당히 잘 뛰었죠. 자 이번에 우승질주를 필봉이는 자 한번 더 세게 보자. 왜냐 신데렐라맨이 훈련 패턴을 놓고 봐서는 울줄리 조교사가 너무나 보여준 게 많다. 자 보여준 게 많은 훈련 패턴이라면 30조 거의 빠지는 경우가 80% 이상 된다는 점을 저는 실전 배팅을 통해서 이미 몸에 익혔고요. 자, 이 익힌 실전 감각을 우승질주에게 한번 힘을 쏟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여타마필 중에 한 마리 좀 주라겠더니 아니 저는 우승질주와 신데렐라맨 이 두 마리가 기타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가능성 높다. 워낙 세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저 신데렐라맨 9주만 해놨어요. 근데 울질마방은 이렇게 뭐 장기간 아니면 상관없어요. 워낙 준비를 잘하는 마방이니까. 하여튼 이번 경기를 우승질주 신데렐라맨에서 필봉 선생 우승질주 쪽에 점수를 좀 더 줬고 저는 신데렐라맨에 점수를 좀 더 후하게 줬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원래 1조, 저는 30조 이제 좀 있어요. 뭐 그런 거 여기서 자세히 설명 못 드리고요. 아무튼 이번 경주 두 마리 다툼에 혹시 빈틈 생기면 통합이용 아까 언급드렸고 불패바람이 늘어나는 거리가 좋을 수가 있어요. 11번 이런 마필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혼전을 가장한 중저배당 경주입니다. 한마디로. 자 마지막 11경주로 가겠습니다. 거리가 2000m 국산 1분 경주. 귀여우실 거예요. 메이저 킹대 백경 2008 이때가 2187배 671배. 참 제가 그때 메이저 킹을 축으로 드렸죠.
그러면서 청춘불패, 청춘불패하고 이 마이키도 뛰었었죠. 위험하다겠죠. 그리고 배당 터지면 백경이라겠죠. 그대로 복주로 들려서 상황 끝이었어요. 축을 메이저킹으로 줬는데 이마필이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재밌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한마 메이저킹 이번 그냥 왔습니다. 제가 봐서. 얘가 이번은 그냥 선행으로 유현명기수 용서가 없죠. 얘가 선행이에요. 그러면요 퍼스터치 골로 가는 거예요. 제가 봐서 퍼스터치. 람세스 아실드. 승군 마필이고 이건 상대가 너무 세요. 그렇다 해서 이번에 핸디캡 경주라면은 등짐이라 내려줄 텐데 승군 마필이니까 이번 등짐마저도 4kg 늘어났어요. 용군이라고 팔려주겠죠. 용군의 소식은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지만 저는 람세스 아실드가 이제 위험한 그런 상태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메이저킹을 놓고 저는 3번 금폭으로 와 7번만 마이키 정상 출조적이 돌아왔으니까 영관 내마봐 이렇게 두 마리를 보고 싶은데 여러 구멍 들어가면 어차피 돈이 안 돼요. 어느 쪽에 힘을 주느냐가 이제 포커스인데 자 우리 필봉 선생은 메이저킹은 아마 인정하실 것 같고 뭐 여타마필 중에서 저는 이제 금폭으로 마이키를 했는데 어떻게 금폭으로 나을까요? 마이키가 나을까요? 마이키 금폭으로 둘 다 괜찮아요. 금폭으로도 이번에는 조교가 상당히 잘 됐고요. 마이키는 뭐 항상 좋아 보이니까 금폭으로 마이키 다 그럼 좋은데 여타마필 중에서 한 마리를 또 제가 시든지요. 이번에 그 터진다라고 생각되는 마필이 와일드 버닝이에요. 6번. 이 6번 와일드 버닝도 좀 우라가 있는 이러한 마필이라 이제 기복이 좀 심한데 지금 들어와서 보여준 전력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마필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조희원 기수가 기승을 했죠. 감량까지 받았는데요. 6번 와일드 버닝 뭐 직전 경주 자 람세스 아실드에게 물론 4분의 그러니까 4마신 정도 줬는데 이번에 와일드 버닝이 제대로 승부를 한번 해본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비록 승군전이지만 6번 와일드 버닝을 삼복승진 마필로 한번 노려보자.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차피 메이저킹 놓고서나 구멍수가 5개 정도가 뚫려요. 빨갱이로 뚫리는데 일단 뭐 람시사 아실드는 일단 불안 요인이 있다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퍼스터즈도 일단 메이저킹을 축으로 놓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선입으로는 결정타가 없거든요. 아무튼 후착은 금폭으로와 마이키 이렇게 또 팔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쪽에 오면서 지금 우리 필봉 선생 얘기했듯이 와일드 버닝 조이연 기수죠. 등짐 가볍죠. 뭐 이마필과 더불어서 그 5분말 시크릿 무브 같은 말, 5, 6번 말 이런 말은 때깔 좋으면 삼복승에 가져가면 의외로 배당을 먹을 수 있다. 네. 그 두 마리는 삼복승에 보시는 게 좋습니다. 2등까지는 좀 힘들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죠. 그 시크릿 무브, 와일드 버닝 그쪽은 한번 그 두 마리를 뭐 다 안고 가라는 건 아니고요. 때깔 좋으면 현장에서 삼복승으로 갖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경 11개 풀어봤고 바로 이제 이어서 제주 아마 제주 지금 저희들이 방송 3개월 동안 정말 내일도 좋았다는 걸 알 겁니다. 지난주도 블랙엔젤 쌍대가리라고 이 자리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또 현장에서도 뭐 둘이 꾸준하게 맞추고 있어요. 저는 좀 필봉 선생이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뭐 3-4개 맞추다가 지난주에는 조금 그 금요일 날때는 2개로 좀 수위가 떨어졌는데 뭐 내용만큼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주 이경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제주가 이 9번마 당대 가면은 직전 뭐 상대가 틀리죠. 쟁쟁은 너무 못했어요. 14초 구했어요. 대가리 많습니다. 입상 일부러 지금 박병진 마방 자체가 지금 그 작년까지 6년 동안 그러니까 부경에 김영관이가 있다면 제주에는 고영덕이가 있다. 고영덕 마방이 있다. 그 정도로 12조 마방 13조 마방이죠. 6년 동안 다섯 랭킹 1위였죠. 지금 4위권 5위권으로 밀렸어요. 5위 정확히 5위네요. 자 박병진 그 다음 이태용 김영래 이태용 그리고 신도현 그 다음에 이제 고영덕 마방인데 요즘은 이제 터트리는 쪽으로 조식을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상급을 안 먹고 딴 걸 먹는가 봐요. 이런 말하면 실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런 거요. 요즘 때렸다고 뭐 놈하고도 이상말 나가지고 때려가지고 2마리 그것도 2마리 내버려놓고 빈기 마필로 때려가지고
예. 그런 저 소행이 괘씸해서 그런 거예요. 근거는 물증은 있으되 물증은 없죠. 심증은 있는데 그 물증이 없네요. 네. 한마디로 9번마 당대 가면은 그냥 왔고요. 우리 정필봉 선수도 당대 가면 인정할 테니까 후폭풍이 많이 팔릴 겁니다. 이렇게 대끼리가 팔릴 텐데 뭐 대끼리 뻔한 대끼리는 얘기를 뭐 들드리면서 오히려 이제 배당내면 얘들 만약 후폭풍이 입상 실패, 동반 입상 실패하면 얘들이 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한 마디씩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뭘 얘기할 걸 알기 때문에 네. 이제 어차피 준호냐 홍건이냐 나는 이제 홍건이 쪽으로 할게요. 마음 보니까 네. 저는 10번만 1등 열차를 혹시 흑폭풍이 입상 실패면 1등 열차다. 아마 우리 필봉 선생은 3번만 명성공주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요. 자, 이제 이게 묘한 게 현장에서는 아마 당대 가문 흑폭풍 그리고 명성공주도 상당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인기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이로 가는. 네, 그래서 명성공주를 자 이번 경주 이거 배당을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자 이 편성을 쭉 다시 한번 훑어보다 보니까 3번 명성공주가 인기마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인기 3위로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건 뭐 9번, 4번, 9번, 3번 이렇게 팔릴 텐데요. 뭐 10번 1등 열차 얘는 좀 덜 팔리겠죠. 그러면 오히려 터지면 이제 10번 1등 열차가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자 제가 3복 승식을 해드린다면 10번 아니야 8번 철의 여신을 3복 승식 막권으로 좀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아직까지 결정적이 없는 이런 아쉬움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8번 철의 여신 마필은 크지 않아요. 작죠. 하지만 끈끈한 이러한 그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지지 않으려는 이러한 그 근성 속에 3차만 갖다 대줘도 좋은 그런 또 배당을 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덕현 기수 못하는 기수가 아니죠. 지난주 블랙엔젤 타는 거 보셨죠? 네. 그 전주에 또 마량을 때렸고요. 이 자리에서 다 방송 엄마를 이덕현이가 우리 그 방송의 그 메인 기수 같아요. 네. 이 친구가 배당을 때 항상 우리가 다 지목을 하거든요. 자 이번 경주 9번 4번 3번까지 이제 인기마 구도죠. 이제 충나는 9번마가 맞고요. 그 빈틈 생기면 1등 열차나 철의 여신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4경주로 가겠습니다. 4경주가 거리가 1000m 국산 5군 핸디캡 10마리 뛰는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가 쉽지 않아요. 아마 당일 인기도 10번마 황해신천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2번마 미래사 올라오겠죠. 지금 황해신천 이제 득수가 최근에 이제 2, 3위권으로 다승순위가 밀리다가 다시 지난주에 이제 2승 추가하면서 66승, 전현준 66승, 문성호 65승 1승 차이죠. 공동 선두로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 득수가 과연 황해신천 놓고 깔 것이냐, 아니면은 이번 직전은 휴양후 경주라서 선행 가서 무너졌어요. 왜 지구력 보완이 안 되고 훈련이 미흡했으니까. 아니면 문성호, 만석군 놓고 깔 것이냐. 인기는 분명히 황해신천이 좀 받을 거예요. 최근에 계속 걸음이 직전은 승부 안 했다. 이때 분명히 불안하다고 지목을 했었고.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문성호 다승랭킹 2위, 안덕수 1위.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놓고 가야 돼요. 저는 6번 만석군을 놓고 이번 한번 배당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황해신천 뒤로 돌리면서 뭐 여타마필 들봅니다. 1번 게이트에 나이스. 오래간만에 나이스가 1번 게이트 맞았어요. 돈 주고도 못 산다. 1번 게이트에 그것도 현준이 한 장에 바꿨어요. 그리고 계속 꾸준한 걸음 보여주고 있는 원효일기수의 미래사. 자 저는 이번 경주 1, 2, 6, 10 이렇게 4파전 구도로 생각을 하면서 뭐 6번 선행 자체로 능력이 된다. 그리고 분명히 틀려진 모습 보여줄 것이다. 충나는 6번으로 저는 공략하겠습니다. 자 우리 필봉 선생은 어떤 식의 그림을 그리시는지요? 네, 뭐 충마 6번 그것도 괜찮죠. 뭐 10번 황해신천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아마 미래사, 황해신천, 만석군 다 인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저는 이번 제주 4경기를 현장 승부로 지금 가져가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었는데 뭐 이제 이렇게 된 거, 자, 저도 좀 이렇게 오픈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경주에 그 구조 김한철 마방에서 지금 승부가 걸렸는데 1번 나이스, 9번 다라쿠 이 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라쿠는 38주. 자, 지금 출전 주기가 좀 길죠? 그렇기 때문에 야, 이 마필이 지금 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 빼지 마시고요. 1번 나이스가 지금 승부가 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1번 나이스를 축으로 이번 경주 승부에 들어가는 자,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전현준 기수가 직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기승을 했는데 이번에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니까 자, 저는 제주 4경주 나이스 요거 놓고 현장에서 무조건 때릴 거예요. 자, 현장에서 궁금하신 분들 필봉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번 경주 황해신천 미래사 거의 대길마블인데 너무 믿지 마세요. 나이스도 안석군도 다 승부가 되는 판때기고 이거 고배랑 하나짜리만 살짝 제가 짚어드리고 갈게요. 8번 다도해란 말을 살짝 메모해 가세요. 3등까지 보셔도 배당입니다. 권진영이. 자, 제주 5경주 좀 개인적으로 힘을 현장에서 한번 실어드릴 생각인데 A급으로 실어드릴 생각인데 자, 9번만 무병장수는 2등까지는 옵니다. 제가 봐서는. 근데 쌍대가리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직전 승부를 안 했죠. 선행 뭐 밀고 나가서 그냥 적당히 탔어요. 예, 그리고 상대들도 셌고요. 근데 무병장수가 이번은 뭐 상대들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번 판때기가 초반 선두권 경합이 치열해요. 2번마 특선, 3번마 광속재패, 7번마 열한지, 예, 그리고 9번마 무병장수까지 4마리가 다 인기 많으면서 또한 선두권 노릴 거예요. 선행은 사이상 장담컨대 3번마 광속재패가 선행을 나갑니다. 다만 버틴다는 장담 못합니다. 거리 경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무병장수로 선입이 되는 말이에요. 열한지도 역시 선행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마블이. 저는 열한지와 특선은 일단 위험하다. 왜? 같은 선두권인 광속재패나 무병장수가 특선이나 열한지는 말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9번마 그렇지만 쌍대가리로 맹신하지 마시라. 예, 그리고 배당이 나면은 예, 오히려 이제 광속재패는 기본적으로 저는 뭐 보는 마블이고요. 1번마 십자군이나 예, 8번마 돈이꿈이 이런 운전 상황에 강하고 거리 경험이 돼 있는 말이라 1번, 10번 이런 마필도 A시장 상태 좋고 승부 걸리면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 필봉 선생은 이번 경주 뭐 9번 인정을 하실 것 같은데 9번, 3번은 뭐 기본 마법은 무조건 뭐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떤 마필 보십니까? 뭐 여기서 인기는 또 3번 광속재패, 2번 특선, 9번 무병장수 3도 인기가 3파 정도로 팔려주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저는 이번 경주에서 아직 경주거리 경험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노림수를 줄 만한 마필은 6번 황금산 정도 자,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뭐 6번 황금산도 자,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는 말입니다. 이번에 바닥에서 취입하는 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6번 황금산이 선두권에 있는 선행 마필들이 한 4마리 정도, 3마리 정도 앞서 나가는데 그 뒤를 따라 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선행 경합이 일어났을 때 자, 레이스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 빨라진 레이스에 얼마만큼 빨리 붙여주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야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선두권이 무너지는 순간 치고 나올 수가 있는데 앞선과 거리 차이를 두고 따라 붙다 보면은 자, 나중에 치고 넘어갈 수 있는 여력들이 없죠. 경주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두권이 무너지는 순간 선두권에 바짝 붙어 나오는 이 중위권 취입을 할 수 있는 6번 황금산 이번 경주 1200m는 첫 도전이지만 조심하자. 잠재적인 기대치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마필 6번을 추천드립니다. 예, 이번 경주는 뭐 이 좀 그래도 약간의 정리를 가하면 일단 선두권 싸움에서 특선하고 열한지가 좀 밀리면서 선행 버티기 시도할 광속재패 바로 뒷선에 붙일 문성호 전현준 대 문성호 기본 막권에서 이제 빈틈이 생기면 저는 이제 거리 경험 쪽을 봐서 십자군과 돈이꿈을 주목했고 자, 우리 정필봉 선생은 6번마 이름이 멋있네요. 예, 골든 마운틴을 주목을 했네요. 명리를 저는 근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 현장에서 주력 한방
한번 제대로 한번 때릴 생각인데 쌍까지 놀고 해야죠. 이왕 후딱 갔는데 무병장수 1등 힘들다면 2등 놓고 가면 되는 거죠. 자, 7경주로 가겠습니다. 7경주가 거리가 1400m 한라마필들 9마리 뛰는 경주. 자, 선두권 노릴 마필이 많죠. 예, 선두권은 1번마 광령신화, 예, 5번마 신천보스, 6번마 금문교, 8번마 신흥호걸 이런 마필이 노립니다. 근데 이번 경주 포커스는 저는 여기다 맞추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 첫 번째 경주에서 이 경주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 고영덕 마방 13조 마방의 승부 패턴.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는 다섯은 이제 포기했어요. 때려먹기 쪽으로 가는데 1번마 광령신화냐 직전 인기 쫙 빨아들이고 예, 신천보스로 문현지 되어서 왔죠. 그때 인기순위 진취에 이어서 다 인기순위 3위 신천보스 8위 당연히 배당으로 나왔죠. 저는 고영덕 마방에서 한 마리는 때린다고 봅니다. 과연 어느 쪽이 진카냐 뻥카냐 안테나 바짝 세우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한 마리 떼우면서 거가대로 직전 정말 잘 탔어요. 예, 강추했었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와신상담 다 했는데 근데 거가도로가 이 위치에서 못 뛰어요. 얘는 1, 2번 게이트에서 꼭 두 번째, 세 번째 그 내치게 붙였을 때 뛰는 말이에요. 정말 이때 1cm도 손해 안 보고 장성기 잘 탔어요. 이번은 거가대로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인기는 팔리겠죠. 금문교, 신흥옥을 많이 팔려주겠지만 저는 1번, 5번 중에 한 마리 고영덕 마방 승부카드를 잡아라 여러분께 이 화두를 던집니다. 그들의 파트너는 2번마 제일승자와 예 사라여걸이라는 말이 있다. 이번은 제일승자나 사라여걸이 때리는 타임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싶은데 우리 필봉 선생은 어떤 뭐 시각이나 어떤 뭐 별도의 노림수가 있습니까? 뭐 광령시나 뭐 이거 지금 안 가고 있으니까 이번엔 가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또 고영덕 쪽에서가 5번 신천보스를 꺼냈기 때문에 광령신화가 또 한 번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해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한 집에서 1번, 5번, 5번, 1번 두 마리가 동시 패션으로 때린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번 경주 자, 이 9번 사라여걸 쪽에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라여걸도요. 언제든지 편성만 제대로 만나면 한 발이 있습니다. 같이 뛸 때마다 왜 이렇게 상대 세게 센 상대를 만나는지 사라여걸이 지금 가도 안 되고 있죠. 하지만 이번 경주 기수가 문성호로 바뀌었다는 점, 직전 경주 김준호 기수가 기승을 해서 사라여걸 승부했어요. 진짜 세게 갔죠. 열심히 타고 3착이었는데 이번에 문성호 기수를 기승시킨 것은 걸음이 다시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능력 기술을 태워서 승부를 보자라는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판단 때문에 9번 사라여걸을 자 이번 경주 세게 공략을 하면서 자 사라여걸을 축으로 또 13조 고영동 마방에서 출전시킨 1번 광령신화나 5번 신천보스 이 두에 맞게 자 후차권으로 한번 노려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정필봉 선생도 예, 뭐 고영동 마방은 동반 입상 가능성 별로 연간에 두 마리씩 나오는 경우는 많지만 그렇게 프로테이지 높진 않아요. 아무튼 예, 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보시는 것 같은데 이번은 저는 광명시나 선행까지 보기 때문에 좀 이쪽에 점수를 주고 싶고요. 하여튼 1번 후보 예, 고영덕 예, 마방 패턴에 예, 사라역을 뭐 같이 보고 저는 제1승자까지도 한번 예, 훑어보야 되는 그런 판때기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코 만만한 판때기 아니고 거가대로 꺾을 수 있으면은 신천보스를 뒤로 돌릴 수 있으면 배당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판때기라 보여집니다. 예, 중구배당 판때기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압축된 막권이나 예, 사연과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현장에서 저희들을 찾으시면 예, 저희들이 최강의 안테나 레이더망 그리고 예시장 상태 맞필 상태까지 총 망라해서 예, 구멍수를 압축해드리고 힘을 실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4년 예, 지금 11월 14일 예, 금유경마 예, 부경 11개와 제주 4개 15개를 예, 숨가쁘게 그렇지만 열정적으로 풀어봤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고 매출의 예상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고 실력에 또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예상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 토탈 적중률 그리고 우리 방송 내용에 관한 적중률만큼은 대한민국 넘버원이다. 감히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물론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사랑해 주시면 예, 저희들도 더 힘이 날 테고요. 아무튼 응원도 격려도 사랑도 부탁드리고 그런 만큼 저희들은 더 진화하는 내용 그리고 더욱 많은 시간 투자해가지고 최고의 경마 방송을 만들고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포터가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토요 경마 방송에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